네, 금요일 마감까지 30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강호진 전문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강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조금 전에 5,800도 넘어섰습니다. SK하이닉스가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셨을까요? 네, 오늘 사실 개정 방송에도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여전히 상방을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거침없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라는 광고가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가 흔들려도 올라가고, 네. 여전히 그냥 상방만 좀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편안하게 계속 가져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불안할 거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심지어 지금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하락이 나오거든요. 특히나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에 1% 하락을 좀 보였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크게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게다가 이제 전면전 우려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투심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스피는 어느새 이제 5천이 아니라 벌써부터 6천을 네. 바라보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5천보다 6천이 가까워요, 벌써. 그래서 일단은 6천 구간까지도 기대감이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20포인트 막 이렇게 순식간에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라면 충분히 도달 가능하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또 삼성전자가 최근에는 강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움직였다가 오늘 삼성전자가 살짝 쉬어가게 되면서 그런 수급들을 또 SK하이닉스가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또 공교롭게 오늘 블랙록에서 지분 5% 가지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좀 들려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딱 시기에 맞춰서 이런 기사들이 탁탁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20만 원, SK하이닉스 120만 원 그대로 유지하고 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이슈도 있고 또 26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실적 잘 나오고 또 실적 가이던스까지도 좋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다라고 한다면은 또 중소형 소부장들까지도 다 같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만 같이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호재 만발입니다. 시장에 계속해서 강세를 이끌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이 연일 탄생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SK하이닉스가 그 중심에 서 있기도 하죠. 오늘의 특징주 명확해 보이는데 반도체 안에서 SK하이닉스의 흐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앞서 말씀 주셨듯이 블랙록이 지분 5% 갖고 있다. 네.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 급등했잖아요. 근데 네. 장 막판으로 넘어가면서 주가 탄력도가 더 돋보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는 역시나 지금 삼성전자를 보고 있었던 분들. 네. 그래서 이전에는 SK하이닉스가 사실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를 바라보고 계셨던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던 자금들이 다시금 좀 들어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고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도 또 1조 6천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SK하이닉스에 조금 더 집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키 맞추기 혹은 지금 시소 현상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또 SK하이닉스가 오르면 삼성전자가 좀 쉬어갈 수가 있고 네. 혹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잘 나오게 되면은 또 동반 상승 나올 수도 있고 결국에는 두 개 다 지금 좋다. 그래서 일단 SK하이닉스는 황제주 달성을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 디램 가격, 낸드 가격과 관련해서는 좋은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디램 가격이 24년 기준 최저로 2불대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10배 정도 증가했다. 이런 얘기들도 좀 해드리고 했는데 그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낸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서버용 수요가 좀 늘어나게 되면서 재고 수준이 지금 디램 정도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올해 재고량이 계속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은 우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쁘게 볼 이유가 없겠죠. 게다가 이제는 사후정산, 계약 형태에 대해서도 변형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를 들어 디램 하나에 30불에 거래하기로 했었다.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도 그 가격에 그대로 거래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40불로 올랐다. 그럼 이제는 오른 가격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로 좀 바뀌고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은 이 메모리와 관련돼서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적 추정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실적 추정치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점만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자세한 내용들은 네. 역시나 이제 공개방 통해서 제가 다 디테일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대응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도 SK하이닉스도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함께 하시면서 이 추가적인 대응책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QR 타고 들어오시면 우리 강호진 전문가의 정보방으로 이동이 될 텐데요. 이 안에서 시황과 함께 종목에 대한 전략과 가격 전략까지 다 챙겨가시면서 남은 2월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로는 전력기기인데요. 오늘 뭐 거의 대부분의 전력이라는 키워드가 달려있는 섹터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의 특징주는 어딘가요? 네,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 최근에 TP 막 350까지도 나온 걸 봤었거든요. 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전에 47만 원대 이제 추천을 하고 나서 그래요?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네. 이제는 그만 얘기하겠다. 이제 최인 앵커님한테 제가 그렇게 네.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 이후로 정말 한동안 얘기 안 하다가 오랜만에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AI로 인해서 파생되는 거 결국에는 전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원전주, 전력 인프라주들 우리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뭐 HD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LS 일렉트릭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죄다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여전히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뭐 TP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초고압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예전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전력을 멀리까지 끌어다 써야 되고 데이터 센터에서 워낙 전력량 수요가 높다 보니까 전력 노스가 적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고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증설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멤피스 공장 증설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려오게 되면서 하반기에는 더더욱이 매출 캐파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효성중공업의 TP가 뭐 지금 300만 원대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꾸준히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실적과 상관없이 어쨌거나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들을 밝혔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력 쇼티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끝나기 전까지는 우린 계속 끌고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효성중공업 차트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저는 항상 이 종가상 고가 돌파 구간을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같은 자리에서도 보시면은 이전에 대략적으로 한 250만 원 정도의 이렇게 종가상 고가를 형성을 했었던 것들이 확인이 되는데 오늘 그 구간을 이제 완벽하게 장대 양봉으로 좀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250만 원 구간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승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좀 봅니다. 특히나 5일선, 11선, 21선 이렇게 단기 이평선들이 수렴되어 있는 구간을 밟고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뭐 증권사에서도 계속 좋은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좀 참고해 주시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선주들 뭐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뭐 산일전기 뭐 추가적으로 후속주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뭐 LS 일렉트릭 이런 것들은 신고가인데 아직 산일전기 요 기업은 뭐 신고가까지 조금 남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후발주자로서 조금 더 탄력 있게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LS 계열사인 이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선주로서 이 LS 그룹과의 시너지 이런 것들을 또 기대해
받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원전선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뭐 가온전선 이런 것들도 뭐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또 추가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골고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우리가 47만 원에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어느새 100만 원을 넘어서 200만 원을 돌파한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선 300만 원 그 이상을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계속해서 홀딩을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고, 후속주로 오늘도 언급을 주셨네요. 가온전선과 그리고 지금 자리 매력이 있는 산일전기 전고점 돌파 시에 또 한 번 날아갈 수 있는 여력이 있겠다라고 코멘트 주신 만큼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QR 타고 들어오셔서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의 AS 또 하나씩 가볼 텐데 잘 나가는 섹터는 다 들고 계시네요. 네. 원전주가 오늘의 또 주인공이기도 하잖아요. 네. 한전 KPS 보겠습니다. 오늘 한전 KPS가 장중에 6%가 넘는 상승 보여줬었고 네. 우리 수익은 17% 가져가는 구간인데 원전주는 이제 좀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원전주들 지금 최근에 방송 나와서 원전주를 한 번도 빠짐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원전주들을 좀 공략해 나가고 있는데, 뭐 한전 KPS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전에 공략하고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흐름도 보시면은 우상향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와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반도체 좋고 AI 투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력 쇼티지. 그래서 우리는 원전과 이 전력 인프라 계속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 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좀 같이 화면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단연 대장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섹터 탑픽으로 꼽아드리고 우리가 10만 원 돌파를 보고 가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10만 원을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들 여전히 추세가 좀 살아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심지어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넥스트레이드에서 10만 원을 찍고 나서 밀려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원전주들까지도 음봉이 나오게 됐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원전주들 단기 차익이 나오더라도 계속 봐야 하는 섹터다.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우리는 매수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전주들 또 동시다발적으로 상승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것과 관련돼서 한신기계를 또 추천을 해드렸어요. 네. 결국에는 원전주를 또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원전주를 제시를 해드렸고 오늘 바로 20% 가까운 급등을 보여주게 되면서 또 한 번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원전주 안에서 계속적인 집중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지금 뭐 17% 정도의 수익이 나왔는데, 저는 원전주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또 차익 실현이 나온다,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우리는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해 주시고, 제가 지난 2월 4일에도 일진파워를 추천을 해드렸어요.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원전주들 계속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갈아치웠어요. 그래서 2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20%대 수익을 좀 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일진파워도 역시나 상방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미 공개방에 아까 이제 QR코드 나왔죠. 거기를 통해서 공개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원전주들 지겹도록 보셨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전산업, 에노토크, 한신기계, 우리기술, 한신기계, 우리기술 계속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들을 실제로 제가 추천주로 연결을 했어요. 단순히 공개방에서만 한 게 아니라 네. 가족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결을 했거든요. 또 우리기술 4,100원에 공략하고 나서 폭등이 나왔고, 한전산업도 12,000원대에서 13,000원대 공략을 했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기술이 16,0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4,000원대 공략을 했는데,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도 12,000원, 13,000원 구간 공략을 해서 2만 원 후반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렇게 한 발짝 빠르게 매매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G2파워 같은 경우에도 공개방에서도 다 제시를 좀 해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가족방 분들에게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매수하라고 좀 안내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터져 나왔죠.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은 역시나 한전 KPS 이후에 또 중소형주들 G2파워 보셔라.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개방 통해서도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게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전으로 우리 수익 꽤나 잘 보고 있습니다. 정보방 안에서 종목을 받아 가셨다면 원전으로 오늘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추가적인 전략 안내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정보방 오셔서 원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지만 AS 가볼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CMTX 오늘 보고 네. 공략 좀 받을게요. 네, 이제 CMTX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좀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규 상장주들을 말씀드릴 때 우리가 상단에 매물이 없는 종목으로서 신고가 돌파 시에는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CMTX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역사적 신고가를 좀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상장 첫날 고가를 뚫어냈는데 지금 30% 중반대 35% 정도의 수익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 우리가 16만 원 잡아드렸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보자. CMTX 같은 경우에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TSMC의 1차 벤더,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1차 벤더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마이크론도 고객사로 두고 있고 간접적으로 SK 하이닉스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메인 이런 반도체 기업들을 다 고객사로 두고 있다. 그다음에 수요가 늘어나는 거에 맞춰서 공장 증설까지 했기 때문에 매출 캐파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같이 참고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대응들은 제가 공개방 통해서 추가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MTX 오늘장에서 굉장히 핫합니다. 추가적인 전략은 공개방 안에서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여러분 들어오셔서 수익 극대화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 3시 20분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공략주는 어딜까요? 네, 오늘 공략주는 이제 에코프로 HN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친환경 솔루션 관련주로 조금 더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탄소 중립, 뭐 이런 정책들이 발표가 됐을 때 크게 반응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2차 전지 관련주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뭐 소재라든지 혹은 뭐 부품들을 좀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제 변모하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고온에서 구워내게 됩니다. 이제 700도에서 한 900도 정도 사이에서 구워내게 되는데 이것들을 담을 용기가 필요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구성이 낮았어요. 그래서 이 용기를 한 3회에서 4회 정도 사용하게 되면은 또 교체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 HN이 만드는 건 한 10회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3배 정도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히나 또 이제 국내에서 만들면서 이제 수직 계열화가 만들어졌죠.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입산보다는 에코프로 HN의 제품을 좀 사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수혜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고 그 외에도 또 에너지 밀도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소재도 첨가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ESS라든지 혹은 이제 EV 향도 조금씩 올라온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이 전고체와 관련된 이슈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전해액에 들어가는 또 그런 소재도 또 개발하고 있다.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이 소재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2차 전지주들이 오르고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올라도 좀 동조화가 못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조금 같이 흐름을 맞춰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탄소 감축과 관련돼서는 여전히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탄소 중립에 필요한 이 촉매제를 또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점점 이 부분을 강화하고 있고 기업에서도 스스로 이런 탄소 감축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출이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150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닥 ETF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즉 패시브 자금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코스닥 150 종목군들이 급등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자,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급감하게 되면서
주가 조정도 이뤄졌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한 35,000원 상단 구간에서 이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서서히 상방으로 돌아서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으로 볼 수 있는 21선도 이렇게 우상향 흐름을 맞춰가고 있죠. 그래서 눌림목 반등 구간을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2차 전지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코스닥 올리려면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같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를 때 이제는 소외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이전 이제 매물대 구간이죠. 이제 45,000원 구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방으로는 33,5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전 저점 구간으로 잡았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에코프로 HM 받았습니다. 탄소 감축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목표가 우리 상단을 45,000원으로 그리고 손절가는 33,500원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 좀 더 친절한 이 가격 전략은 정보방 안에서 공개가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동시호가 특징주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드디어 좀 의미 있는 반등일까요? 한화시스템, 방산주의 강세가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잖아요. 네. 오늘의 상승 이제 시작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면전 우려가 좀 불거지게 되면서 오늘 방산주들 전반적인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그룹주부터 시작해서 뭐 현대로템, LIG 넥선 전반적인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특히나 제일 좀 탄력적이었던 거는 이제 하나 시스템이 제일 최근에 좀 강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눌림목 매매로 접근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날 이제 지난 3일이죠. 3일날 27%의 상승을 보이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거래가 실렸는데 단기 조정이 이렇게 나와줬어요. 근데 역시나 거래량이 줄어든 이후에 21선 상단에서 어때요? 최저점, 거래량 최저를 찍고 주가 상승과 함께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그래서 전형적인 눌림목 매매 구간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을 통해서 만약에 12만 원 구간 상단으로 종가가 형성이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지금 이전에는 사실 대형주 중심으로 좀 흐름이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 퍼스텍이라든지 빅텍, 뭐 스페코, 한일단조 이런 중소형 종목군들까지 전반적으로 다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방산주들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을 좀 그러니까 집중을 좀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시스템 추가적인 상승 여력 남아있다 평가 주셨고 일단 중요한 자리가 12만 원 되겠습니다. 12만 원 돌파 여부 보면서 우리 다음 주까지는 끌고 가보자 커멘트 주셨네요. 자, 두 번째 동시호가 특징주는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 안에서 오늘 급등해주고 있는 SK이노베이션 보겠습니다. 정유주가 오늘 손잡고 다 같이 올라갔더라고요. SK이노베이션은 2차 전지와도 맞물리잖아요. 지금 자리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크게 부각을 받지를 못했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뭐 유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이제 SK이노베이션이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또 같은 재료입니다. 지금 전면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한 이 원유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제 방산 관련주들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시장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도 계속
수급이 같이 붙는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다른 종목군들이 빠지고 이런 종목군들이 부각받으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다 올랐습니다. 뭐 SK 이노베이션뿐만이 아니라 뭐 중소형 종목들은 뭐 한국석유라든지 아니면은 뭐 흥구석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급등세를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주말간 해결이 되지 않고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전히 좀 바닥권에 있어요. 뭐 중소형뿐만이 아니라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막 시작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실시간 대응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방에서 추가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특징주 SK 이노베이션까지 챙겨봤습니다. 오늘 강호진 전문가와 여기까지 해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